예, 여러분들. 요 카메라에 지금 물 보십시오, 물. 예. 보이시죠? 예? 이거 지금 이거 살인가스예요. 손 보십시오, 손. 예. 자, 이쪽 손도 그렇고요. 전부 물이죠. 예. 이거 지금 살인가스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지금 물수건 있죠? 자, 이쪽에 물이 없습니다. 자, 물수건으로 지금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물수건으로 계속 여기다 지금 물수건을 놓고요. 뭘 하고 있었냐면요. 보십시오. 지금 지아님이랑, 예? 지아님이랑 유튜브 보면서요.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지금 의사들이고, 변호사들이고, 지금 기업 회장들이고, 이거 지금 나치 법안이다. 예? 지금 현 정부가 나치 짓을 하고 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새벽 4시고요. 1월 9일 새벽 4시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그 지금 지아는 저쪽 방에 계시고요. 지금 그러면서 그 유튜브를 지안이 계속 몇 개를 찾아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변호사들이고 의사들이고 이거 나치들이 하던 방식이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전국에 이거를 알리고 다니고, 예? 세월호 사건,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 그 어우 지금 온몸에다 갖다 때려 붓고 있습니다. 살인캐스를요. 이 지금 손에 있는 거요 살인캐스예요, 여러분. 예.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거 세월호 사건하고 탄핵 사건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심리치료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행정력하고 사법부까지 장악을 해서 국민들 반을 자살방지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계엄사령관, 이 사이코패스들이 계엄사령관으로 돼가지고 모두 장악을 해가지고 국민들 반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해라. 국민들 30%를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위원으로 모집을 10여 가지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시민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가르쳐가지고 심리치료에는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투, 집단 성추행, 집단 따돌림, 예? 직장 따돌림, 직장 성추행 등으로 예? 구하라, 설립, 박원순, 이중사, 여경 등 국민 수십만 명을 지금 자살시켰고요. 예? 외부 치료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 외부 치료기라는 게 예? 화학 무기입니다. 예? 이거 손정민 죽인 펜타닐, 스테아린 산가스치온, 비소, 염소, 살인가스 지금 쏘는 거는요. 이 새끼들이 지금 쏘고 있는 거는 치매 치료제로 정신건강 의사에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죠. 예? 신경계 화학물질, 신경정신과에서 쓰는 약품들을 화학 무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이 수중 경태로 외부에서 쏴서 물체를 벽을 뚫고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교묘하게 이렇게 어? 뿌려가지고 데미지를 쌓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고문을 하고 죽이는 자살시키는 그래서 구하라 설립 박원순 이중사 여경 등 이 화학무기에 전부 죽은 거예요. 이중사 2차 가해자 등 예? 송정민 사건은 아유 대놓고 아주 공원에서 불러서 살인 댄스들을 했죠. 예? 대놓고 이것들이 왜 그랬습니까? 계엄령이니까요. 예? 분명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하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에 매뉴얼을 내릴 때 예? 정신건강복지법안 대통령령으로 해서 응? 응? 비밀로 하라라고 그 다음에 자살방지원들 교육받을 때 수료증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할 것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은 비밀로 해라. 계엄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치 새끼들도 아니고 계엄령이니까 그렇게 했죠. 예? 이거 뭐 공산국가입니까? 예?
공산국가는 법이 없죠. 예? 예?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공산국가처럼 대놓고 법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각 법을 다 지들이 이 만행을 하기 위해서. 예? 모든 법에는 끝에 나옵니다. 대통령 나머지는 대통령 영으로 한다라고. 모든 법 조항에는요. 그건 뭡니까? 비상상황 시, 비상사태 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한 지 오래됐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났고요. 보건복지부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는 전 세계 국가가 WHO는요 전 세계 국가가 연합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가 연합이 되어 있는 세계 기구입니다. 보건기구. 그래서 거기서 비상상태를 선포했다라는 거는 각국의 비상상태가 선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WHO만 혼자 비상상태 선포하는 게 혼자 그 기구만 비상상태를 선포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보건기구인데. 거기서 비상상태 선포했다는 건요. 각국의 비상상태를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스 메르스 때요. 발에다가 또 지금 스테아린 사카심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손에 물기가 없죠.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핸드폰을요 들고 그 영상들을 지금 확인하면서 지아님이랑 그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모든 단체들하고 정광 목사팀도요 변호사팀 꾸렸죠. 거기서도 지금 계엄령이다 이거. 영상에 발표했고요.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치 짓이다. 나치가 하던 방식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1년 동안 이걸 알렸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피해자분들만 이게 뭐다 싸우고 있지 다른 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국민들 30% 자살방지원들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들은 법안에 숨어서 지금 여러분들 피해자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비밀로 해라. 협조해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해라. 이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영상에 보면 경찰들, 자살방지원들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박재원 선생님 말이 맞아요. 화학무기고요. 심리치료, 외부치료 맞아요. 그러는데도 피해자분들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공군이 한다. CIA가 한다. 단체들이 한다. 흥신소에서 한다. 피해자분들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이 시스템이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지금 무슨 단체장들 공무원들 직장 경찰들 군인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뉴스에 이미 5개월 전에 나왔어요. 모든 행정기관하고 직장에서 언론에서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자살을 하거나 직장을 간뒀다. 왜? 따돌림이 너무 무서워서 자살을 하고 간뒀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뭡니까?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의 매뉴얼대로 그 사람들을 따돌림하고 성추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울증 환자는 자타해결을 갈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4명은 6명은 그렇게 간두고 자살을 했고요. 이미 4명은 그걸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뉴스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10명 중에 6명은 자살을 하거나 간뒀고 10명 중에 나머지 4명도 무서워서 직장생활을 못하겠다고 못할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예요. 뉴스에서 발표한 5개월 전에. 뭡니까? 이 피해자들만 지금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당하고 있고 죽고 있고요.
가해자들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 법안에 의해서 이거를 같은 동료를 같은 직장에서 왕따 따돌림으로 자살시키고 화학무기 수준경대로 쏴가지고 고문을 해서 죽였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안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짐승들도 알죠. 자신도 당하는 게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두렵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는 상황인데, 예? 모릅니까? 국민들이, 이 가해자들이, 예? 법안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정신건강 의사의 계엄 사령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이 짓을, 했어도, 이제는 모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피해자분들만 아니라 그러지. 예? 모르고 계시지? 가해자들은 이미 난리 났다. 왜? 제가 손정민 사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학생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나겠습니까? 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가르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국민 30%가 배운 게 그 영상을 딱 보면 그걸로 죽인 게 딱 보이니까. 죄 없는 대학생을 이렇게 죽여버렸으니까. 예? 자살방지원들 이용해서, 친구들, 자살방지원들이죠. 예? 그 잔악함을 밝혀라. 검찰, 경찰한테 밝혀라. 왜? 정신건강 복지법안 때문에 비밀로 하라고. 응? 계엄령이니까. 말은 못하고 밝혀라. 그런데 왜 검찰, 경찰이 왜 못 밝힙니까? 계엄령이기 때문에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감추고 숨기고. 그래 왔습니다. 예?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걸 알린 지. 모르겠습니까? 피해자들만 헷갈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기들 각자의 논리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들이 뭉쳐야 되는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뭉쳐줬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뭉쳐졌어요. 예? 그런데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호소하던 피해자들 좀 많습니까? 예? 빨리 이제 활동을 하면 모두 뭉쳐질 수 있죠. 예? 제가 이제 빨리 정리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 보십시오. 이 발에다가 약을 계속 발가락 사이에다 싸서요. 발이 멀쩡해요. 예? 멀쩡하죠? 멀쩡합니다. 이 발가락 사이에다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네. 이 발가락 사이에다가 수포제하고 지금 이 손에 물기 있습니까? 없죠? 예? 땀 안 납니다, 저.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예? 가만히 앉아서 이 작업하고 있는데 무슨 땀을 내고 뭐 운동을 했습니까? 운동을 해도 저도 운동 많이 했던 사람이라 운동을 해도 땀을 이렇게 안 흘립니다. 예? 산을 뛰어다녀도. 예? 파카를 입고. 땀이 왜 나야 됩니까? 예? 예? 살인캐스를요, 이 핸드폰을 붙들고 지금, 예? 그 영상들을 지아님이랑 같이 보면서, 지아님은 저쪽 방에서, 이거 영상 누구 거 보세요, 누구 거 보세요, 그러고, 제가 그 확인하면서 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난리가 났다, 지금. 전부, 국회의원들도 지금 공수처에서 당하고 있죠? 민간사찰? 그거 공수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전파무기라고 알고 있는 이 테러를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거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이 짜고서 막고 있는데, 자, 국회의원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의사들한테 이 테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안이니까. 예? 예? 우울증 전조 증상 일으키면.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 법안에 의해서 전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공문을 받고, 예? 심리치료, 외부치료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피해자들한테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해를.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이런 테러를, 우리 피해자들이 당하는 테러를 해버리면은 금방 알아버려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법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인해서 나한테 테러가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제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행정기관은 모두 장악했고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라는 법안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이 계엄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내려진, 전 세계 국가에 내려진 계엄령이고요. 예? 비상계엄입니다. 경비계엄입니다. 예? 군사계엄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비계엄이에요. 예? 어느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총리랑 둘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안에는 마지막에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 법안에 모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비상사태 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 법안을 전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비계엄이고요. 그래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거고, 시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 협조하라는 거는 경비계엄,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경비계엄, 어우, 살인가스 팔에다. 지금 이 핸드폰 쥐고 있는 손에다 계속 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그랬고요. 핸드폰 들고 있는 손에다가 살인캐스 이렇게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수돗물로 갖다 때려 붙듯이. 예? 예? 보십시오. 손 마디. 예? 이 손 보십시오.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예? 자, 이쪽 손은 안 그러죠? 예? 핸드폰만 잡고 있으면은 살인캐스 갖다 때려 붙습니다. 사방에 지금 자살방지원들 집에서. 예? 정확히 영상으로 증거를 정확히 남깁니다. 발가락 보셨죠? 여기다가 살인캐스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도 못 뽑게 만들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발 뽑고 자는 게 죽을 죄입니까? 화학무기 맞을 죄예요? 이 사이코패스 새끼들 발을요 이거를 계속 빨아가지고 손발을 계속 닦는 거예요. 얼굴하고 제 영상 보시잖아요. 계속 닦잖아요. 발을 계속 닦아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까지. 예? 예? 이거 보십시오. 발 여기 이렇게 지금 다 상처난 거를. 화학무기 수포제를 계속 쏴가지고 이 피해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이 새끼들이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이 약품으로 5만 가지 독약이나 화학무기로 사람들 아픈 걸로 만들어가지고 여태 돈벌이 해왔고, 급기야는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생되는 무기력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환청함각 이거 질환 일으키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보건복지부에서 WHO가 세계보건기구고요. 각국의 나라가 보건복지부죠. 그 밑에 WHO의 직속 기관입니다. 뭐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를 보건하고 복지로 나눈 거는요. 보건복지부죠. 보건은 보건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방역, 마스크 써라, 거리 두기 해라. 그 다음에 백신, 그거는 보이는 보건이고요. 복지라고 해가지고 옛날 형제복지원처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숙자, 정신질환자, 전염병자 전부 섬에다 가뒀었죠. 그동안 복지센터 해가지고요. 형제복지원 해가지고 500명을 때려 죽이고도 그 복지센터, 형제복지원이지만 그 사업자에는 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수백 군데 설치해 놓은 복지센터가요, 시청, 구청의 행정기관인 것처럼 설치해놨지만은 개인 사업체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인,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인
그 센터장한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라니요. 계엄령이에요. 자, WHO에서 보건복지부에 하달을 해서 비상사태를 하달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신건강 복지법안을 개정을 해서, 예? 보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보건에서는 마스크 써라, 거리두기 해라, 백신 맞히고, 복지로 해가지고 사회 정화, 예?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과거에 그래 왔듯이 노숙인들, 정신질환자들, 그 다음에 어? 어? 전염병자들, 예? 하다못해 고아들 데려다가 다 복지센터였어요. 고아원요. 예? 성착취, 노동착취,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아이들 도와주라고 주는 돈 착취, 예? 더군다나,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일부의 목사들도 교회가 사회에서 이제 시민들이 믿으니까 거기에 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센터 차려놓고, 예. 요양병원도 복지센터입니다. 예? 정신병원도 복지센터, 예? 정신병원까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복지시설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복지라고 해놓고 정신병원에서 5만 가지, 예? 사료, 예? 불법으로 가두고, 납치해서 가두고, 예?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3,000명인가 1,000명을 한 주에서, 예? 정신질환자들 도와주겠다고 병원 차려놓고 거기다 들어오면은 뇌사시켜가지고 이 약물로, 펜타닐로 뇌사시켜가지고 장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예? 731 나치 새끼들도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 박사들이 한 거예요. 예? 그 전시를 이용해서 자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에 근거해서 한 단어도 제가 생각에는 말이 없습니다. 예? 전염병자하고 정신병자들을 데려다가 그 질환을 더 악화시켜서 쓰러뜨려서 죽이는 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VX 살인가스, 머스타트 가스. 그거를 신경계 정신건강의사회에서 그 자료를 약품을 모두 사들였어요. 미국이. MK 울트라라고 해서. 예? 731 부대를 사형을 시켜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모든 걸 죄를 사면해 주는 대가로 그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다 데려다가 그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20만 달러를 주고 그 서류를 731 부대에서 연구한 서류를 전부 사들였어요. 미국이 사들였어요. 미국 법정에서. 예? 그래서 그걸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실행한 거예요.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약품을 지금 사용하는 외부 치료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는, MK 울트라가 나치하고 731 부대가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미국에서 그렇게 사들였고, 영국이나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용하는 화학무기 VX 살인가스 등을 미국이 영국하고 독일에서 그 판권까지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한테 맡겨가지고. 예? 그 나치하고 731 부대가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 신경계 화학물질을 가지고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서류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시민들을 이용해서 둘러싸고 식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수중 경태를 쏘고, 그래서 그 연구원 하나가 죽었죠? 화학무기에 죽었다고 발표됐죠? 예? 연구원이 그때는 군인들이고 연구원들이고 연구에 나라의 보안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지금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발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걸로 하도 이거 발가락에다 쏘니까. 예. 자원을 했던 거죠. 예. 그 시절에는 전쟁이 바로 끝나고 국가 보안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아주 그냥 국가에서 뭘 한다 그러면 아주 나서서 목숨 걸고 도왔던 시절이니까 자원을 했습니다. 그 MK 울트라의 프로젝트에 자원을 했던 박사였는데 그 사람이 죽었죠.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음료수에다 술에다가 이 화학무기 신경계 화학물질 타고 그 식당 바텐더 시민들을 이용을 해서
의사, 간호사, 시민들, 식당 종업원, 하다못해 뭐 응? 가게 점원 시켜가지고 이 지금 자살방지원들 외부 치료기 쏟으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신경계 화학물질을 보이지 않게 테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가족들이 응? 응? 진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MK 울트라가 그 서류가. 예? 그래도 그 연구원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예? 나치하고 13일 부대가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로 예? 자 정치인들, 사보타주들, 예?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 전염병자들, 노숙인들, 교도소 수감자 나온 사람들, 예? 그런 최하위 계층들, 사회에 응?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죽이는 예. 사람들을 이용해서 심리치료, 째려보고 기침하고 지금 게이트키퍼 요원이라고 여러분들 모집하죠? 게이트키퍼 요원 뭡니까? 게이트키퍼 문을 잠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밖에 활동을 못하게 여러분들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째려보고 기침하고 앙 하고 째려보고 욕하고 정신병자 맞네 이러고 예? 따돌림하고 약 쏘고 화학무기 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게이트키퍼 요원이에요. 예? 왜 게이트키퍼를 합니까? 못 나가게 막습니까? 방역이라서 그래요. 방역이라서. 낫 병원아. 예? 자, MK 울트라 13일에서 왜 정신질환자들하고 전염병자들을 같이 화학무기 만드는 걸로 연구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양성 환자들이 증상이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환청, 환각이라고 정확히 고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7년, 8년 전부터 연예인들 우울증, 공황장애 안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뉴스 찾아보세요. 7년, 8년 전부터 연예인들이 얘기가 언론에도 떠돌았어요. 아, 우울증, 공황장애가 전염병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전 국민이 걸릴 수가 있느냐. 자, 코로나 백신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스 플러스 메르스 플러스 코비드 19이라고 써 있어요. 사스,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4급. 기존의 전염병은 3급이었고요. 4급의 파장력과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는 사스 때부터였어요. 그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예?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냐?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예? 그 환자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기간이나 그 지역의 이름 특징을 따서 이름은 명칭을 붙이는 거일 뿐입니다. 사스, 메르스라고. 그런데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19도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붙였죠, 이름을? 근데 중국에서 반발을 해서 코로나 19로 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2019년도에 발생이 됐다. 우한에서. 그래서 코로나 19가 된 겁니다. 그거 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다.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 가로 딱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명시가 정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즉 최소한 7, 8년 전부터 전 국민들이 그 발현을 했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증상이. 그래서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각국은 경비계엄으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예? 경비계엄 이 계엄령을 내렸고요. 예? 머리에다 엄청 때려붓습니다. 이거 얘기 못하게 하려고. 예? 지금 손에다 뿌린 이 살인가스를 머리에다가 막 몇 줄기를 그냥 때려 붓고 있어요. 자살방지원들 잘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예? 화학무기. 예? 그래서 지금 그 증상을 발현되는 사람들을 우울증 전조 증상에 따라고 해가지고 F코드가 행정 관리 대상자 코드입니다. 예? 예? 복지로 나눠가지고 그 코드를 매겨가지고 여러분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협조하라는 여러분들 그 공무원들 전부 이 대상자들 가면 F코드 다 뜨잖아요.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다 명단 올라가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예? F코드 대상자라고 행정관리 대상자라고. 예? 그리고 지금 방역에
대통령 행정명령이라고 얘기하죠? 행정명령? 그거 지금 대통령이 그거 다 하겠습니까? 행정명령을 하나하나? 행정명령이 뭡니까? 대통령 명령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명령이에요. 행정명령. 예? 그 사람이 예? 계엄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지금 WHO에서 비밀방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밀방역. 예? 보이는 방역은 마스크 써라, 거리 두기 해라, 예? 백신이고요. 보건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복지로 나눠서 비밀 방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스 메르스 때부터 감염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WHO의 4급 이상의 바이러스 연구소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WHO에서 만들어 놓은 바이러스 연구소예요.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 때 프랑스에서 4급 이상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계를 했고요. 프랑스에서 가장 그 바이러스 연구소 설계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연구가 그 설계가 시작이 됐고 2015년도에 전 세계 국가에 5군데가 6군데가 설립이 됐어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같은 WHO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예요. 정확한 명칭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요. 예? 바이러스 전염병이 일어나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예? 바이러스는 전염병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숙제고 아직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살면서 그거를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4급 이상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WHO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도 WHO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였고요. 그 사회 안정을 위한다는 말로 사스 메르스가 때 전 세계인들한테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환청, 환각, 온갖 염증으로 지금 눈 침침, 이빨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 지금 온갖 희귀질환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기본이고요.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예?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비밀 방역으로 그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나눠가지고 비밀 방역을 하는 거예요. F코드, 행정관리 대상자 코드를 매겨가지고 이 테러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치료, 여비치료. 예?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 계속 지금 여기 왜 이쪽 발에다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이쪽은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이쪽 보십시오. 이 한쪽 발에만 상처를 내야지. 여기다가 이제 신경계 화학물질을 그 다음부터는 쏘면은 바로 그냥 뇌로 신경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뇌로 그냥 오무한 가지 그냥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살인가스를 막고 있으니 희석액을 워낙에 희석액이죠. 피부에다 쏴서 흡수를 시키면은 증상이 덜하고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 쏘면은 바로 그냥 혈관 타고 그냥 뇌로 흡수가 되니까 펜타닐도 마약도 여기다 쏘면 그래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쏴서 수포제 화학무기 수포제 나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게 따갑고 간지러운 약. 그게 이제 희석액은 그렇고 원액은요 맞으면요 그냥 그냥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바로 상처 난 것처럼 불에 그으실는 것처럼 그냥 타버려요. 피부가. 화학무기입니다. 그거 희석액을 몇 날 며칠 가정 쏴가지고 발가락에다 24시간 쏴서 닦아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계속 테러를 하면은 바로 그냥 뇌 혈관 타고 뇌로 그냥 흡수되게끔. 손가락 보이시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돌리고 찍었습니다. 돌리고. 과거의 습관대로. 지금 저쪽 카메라에 지금 약을 살포한 거를 손에다 살포한 거를 찍기 위해서 이쪽 카메라가 2대인데 이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숙달이 안 돼서 그대로 이대로 좀 찍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도 안 지켰겠네 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비밀 방역으로 해서 인간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3급의 바이러스 AI 구제역 지금 터지죠? 근 15년 전부터 터졌습니다. 예. 3급의 바이러스에도 한 마리가 걸리면은 전방 수킬로에서 어? 넓게는 10km까지 전부 살처분을 합니다. 예, 코로나 AI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저기 가축들도요. 3급의 바이러스도 현대의학으로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요? 바이러스 구제역 AI 걸리면은 그 지역에 그 농가에 가지 않아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 전부 도로에서 약 전부 살포하죠. 방역기계 설치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컴트레일 WH의 미국 비행기들이 전 세계에 날아다니면서 사스 메르스 때부터 컴트레일이라고 해서 소독약을 뿌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낙동강의 가바펜틴, 한강의 신경계 화학물질, 예. 전 국민들한테 지금 그 치료제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으니까 가바펜틴은 신경계 화학,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네요. 우울증, 뭐 치매, 경련 이런 거 치료하는 신경계 화학물질 신약이에요. 응급히 만들어가지고 낙동강에다 때려 부은 거예요. 수돗물에서 나올 정도면요. 낙동강 정역에서 검출이 될 정도면 수백 톤을 갖다 때려 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강에서도 계속 뉴스에 나오죠.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강에서도 5만 가지 신경계 화학물질이 계속 나온다.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예? 예?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비아그라도 한강의 성분에서 나왔습니다. 물에서. 비아그라를 내가 왜 뿌리냐고, 왜 뿌리는 거라고, 저는 제 영상에서 보면은 비아그라는 제가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 기전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가 마르고 염증이 일어나니까 자꾸 심장마비, 뇌졸중, 수면장애, 우울증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피가 염증으로 말라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래서 얼굴들이 이 시민들이 하얘지고 노래지고 예? 염증 질환이 다 오는 거예요. 온갖 희귀 질환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발표한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으니까는 비아그라까지 제가 뿌리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시민들이 피가 마르니까 예. 그 심장마비, 뇌졸중 오지 말라고 비아그라 성분은 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뿌리는 거라고 제가 그 기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4, 5일 전에 뉴스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오미크론인가요? 그거에 감염이 돼서 몇십 일 동안 의식불명이었던 사람한테 한 의사가 여자인데 비아그라를 투여를 했더니 깨어났다. 거기에 뉴스에 정확히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으로 피가 망가진 거를 비아그라로 돌려준 거다. 예? 그래서 깨어나게 했다.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떠들었어요. 그거를. 예? 한강에다가 비아그라를 뿌린 이유가, 살포한 이유가 그래서라고. 그런 기전 때문이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다.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뿐이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 가축들한테 방역하듯이 약 뿌리듯이 사람들한테 지금 컴트레일 뭐냐고 전 세계인들이 의문에 빠졌었죠. 예? 5만 가지 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소독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뿌렸어요. 비행기로. 자료 찾아보세요. 컴트레일처럼. 예? 근데 그때 비행기는 이제 지금처럼 그런 수송기가 아니죠. 예?
이것이 화학약품이고 소독제 겸 신경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비행기가 떠서 뿌리는 거예요. 예?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수송기 항공기 내부에 보면은 엄청난 탱크라든가 이런 약품 탱크라든가 살포 그런 거를 하는 기계들이 쫙 설치되어 있는, 예? 미국, 응? 그, 어? 그 수송기 컴트레일 뿌리는 그 비행기의 직원들이 사진 찍어 놓은 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게 약품 살포하려고 딱 설치해 놓은 장비고요. 전 세계 국가의 미국 USA 비행기가 떠가지고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응? 전 세계인들이 이건 뭐냐, 뭐 뿌리는 거냐 도대체, 이거 어지럽고, 응? 응? 신경계 화학물질이 어지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쏘고 다니는 화학무기, 예? 호흡곤란 오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 도대체. 근데 아무 나라에서도 답변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럽니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 돼지들한테 뿌리던 약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살 방지원들 지금 이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 피해자 나가면은 사방에서 둘러싸고 뿌리죠. 방역하는 거예요. 하늘, 강, 수돗물. 이 피해자들 음식 사러 가면은 물병에다가 또 다 뿌리죠. 신경계 화학물질 노비촉 테러했듯이 러시아에서 발라만 놔도 그 안에다가 스며들어요. 물에 화학무기라 불산을 섞어서 발라놓으면 불산은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외부 치료기라고 해서 쏘시죠. 밖에다가 딱 설치해서 집 밖에서 벽 다 뚫고 들어와요.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요. 지구상의 유일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화학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산을. 보이지 않아서 가장 잔악하다. 거기다가 불산에다가 여러 가지 약품들을 섞는다. 신경계 화학 물질들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인다. 여러분들이 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뿌리는 게 그거고요. 하늘에서 뿌리죠. 강에다가 살포하죠. 수돗물, 이 대상자들은 사는 음식, 나가면은 사방에 둘러싸고 뿌리죠. 집에 들어오면 윗집, 아랫집, 옆집 전부 자살방지원들 동원해가지고 갖다 놓고 사방에서 뿌리죠. 이 피해자들 보면은 카메라 켜가지고 딱 영상 찍으면은 막 눈발처럼 날아다니잖아요. 알갱이들이. 불쌍한 알갱이, 화학무기 알갱이들이. 그게 뭡니까? 방역이에요. 방역. 화학무기로. 죽어라 이거예요. 예? 예?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지금 1년 동안 알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짓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예?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회원들, 예? 나라에서 저기 지원금 주고, 공무원 가산점 주고, 예? 나라에서 일당 준다고 해서 이걸 처음에는 뭐 나라를 믿고 하는 거죠. 여기 법치주의권데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믿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하는 입장이야.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영상 찍었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이 가해자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찍었죠. 예? 여러분들은 안 당할 것 같냐, 내가. 법안인데, 방역인데, 여러분들은 안 당하냐? 여러분들은 우울증 안 오고, 바이러스 감염 안 될 것 같냐? 여러분들은 더 위험해요, 가해자들은. 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발설하면은, 계엄령 어긴 걸로 해서, 손정민하고 이중사 2차 가해자처럼, 그냥, 예?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정민 죽어도 누구 하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당신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경찰하고 법원한테 밝히라고만 난리치지. 우리가 교육받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죽었다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끝까지 당신들만 살려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야. 알고 있으면서 다들.
침묵하고 있잖아. 왜? 호기심이 샘솟는 질문이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도 이거 다 해킹해가지고요. 예. 응? 이 상태에서도 좀 이거 만진 적도 없어요.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예? 왜 끊으려고?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심리치료, 외부치료 교육받아서 손정민 영상 딱 보면은 그걸로 죽인 거 아는데 이거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애 죽였다라고 얘기 뭐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교묘하게 응? 세팅돼 있다. 응? 예?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계시지. 예? 아직도 예? 이해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지키고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한테 F코드 매겨가지고 정부가 행정 대상자로 매겨가지고 F코드를 매겨서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테러를 했습니다. 예? 자살방지원 손정민이가 자살방지원인 거 뻔히 알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의사고.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살방지원이 죽었으니까 나선 거예요. 이 F코드 매겨진 대상자가 죽었으면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실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도 당할까봐 그나마 시위들을 했던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영상에서 수개월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당하실 것 같냐고. 예? 예?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울증은 안 걸릴 것 같아.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F코드, 고혈압 당뇨만 걸려도 F코드, 수술해도 F코드, 암 환자도 F코드, 저소득층도 F코드를 매겨요.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 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자, 뭐 공수처에서 저거 한다고요? 사찰한다고요? 예? 지금 공수처에서 사찰하고 감시 저 핸드폰 해킹하고 통신 조회하는 사람들 전부 얘기하죠. 내가 공수처에서 당할 일이 없는데. 변호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공수처에서까지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 위치가. 예? 왜 그렇습니까? 공수처에서 왜 여러분들 해킹하고 사찰합니까? 사찰 아니고 해킹 아니에요. F코드 맞은 거고요, 여러분들. 예? 비상 방역에 비협조를 했거나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예? 또 F코드를 맞으셨거나 그래서 변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의사들이 그런 거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알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잘 알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예? 그것을 실행했던 분들이고 또 그 법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수처에서 관리 대상자, F코드 관리 대상자로 그 테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수처에서 발표를 하죠. 자, 맞다. 핸드폰 도감청 했다. 예? 그런데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법이 어딘가에 정당한 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F코드 F코드 매겨서 행정관리 대상자 들어가면은 대통령령으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두 그 대상자 개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예? 공수처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행정기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도 모두 계엄사령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이고요. 예? 행정기관은 그 법안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장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안 그대로. 사법부는 어려워요. 예. 판사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시켜가지고 검찰 축소를 한 겁니다. 예? 기존의 검사들 전부 좌천시키고 판사들 전부 교체해서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할
사람들로 전부 교체를 해서 그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예? 왜? 이 법안을 아는, 계엄령을 아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당했을 때, 밝힐 때 특별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어? 사찰했다. 이 핸드폰 도청했다. 예? 통신사에서 요청해가지고. 근데 불법은 아니다. 왜? F코드 맞은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사람 불법으로 몰래 F코드를 매겨놓고 그 서류만 갖다 주면은 통신사에서는 그 사람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핸드폰에 전부 깔아줘요. 예? 통신 조회도 다 할 수 있고요. 예? 법안이 그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게 왜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사찰하고 민간 사찰이라고 해서 이 둘러싸는 거 심리치료, 예? 그 다음에 핸드폰 도감청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 예? 심리치료, 예? 이거를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안이. 그래서 그게 계엄령이고요. 예? 그 대상자는 왜 이런 테러까지 하느냐, 정부가. 예? 비밀 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 방역. 1차적으로 F코드에 걸리면, 예? 방역 차원에서 약을 계속 갖다 때려 붓는 거고요. 예?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은 살처분합니다. 예? 자살시키는 거예요. 암살해서 자살로 위장하고. 이게 비밀 방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비밀 방역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거 1년 동안 알리고 있고요. 자, 비밀 방역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알린 게. 자, 요 며칠 사이에 제가 또 알렸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세월호 사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다. 예? 제 과거 전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법안을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전부 행정력하고 사법권을 전부 넘겨줘야 되는데, WHO에서 하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에서 할 수 없으니까 복지로 나눠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과 의사를 계엄 사령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그게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방역이라고 해서 약을 둘러싸고 뿌리는 거고요. 나오지 못하게 낮 병원화해서 가두는 거고요. 감염시키지 말아라 다니면서. 예? 그리고 만약에 더 무슨 질환이 생기거나 암이 걸린다? 그러면 때려 버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살시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됐고, 예? 또 감염을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못 나오게 게이트 키퍼 요원들로 해서 딱 막아버리는 거고요. 못 나오게 괴롭혀서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은 자타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 직장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직장을 간두게 하는 거고요. 예? 그 바이러스로 인해 염증으로 인해서 병이라도 걸린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암살해 버립니다. 화학무기 원액 쏴가지고. 예? 더군다나 이제 이게 이런 시스템을 전부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은 2017년도에 처음에 개정을 했지만 1차적으로 개정을 했지만 지금 수십 차례 수백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예. 예? 그러면은 이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승낙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심리치료 국민들의 교묘한 방법으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안대로 2017년도에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때 개정이 됐으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을 해줬냐?
WHO에서 비상사태로 해가지고 개정을 시켜라 하니까 해준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맡길 수 없다라고,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전부 사법권 행정권을 장악을 하려니까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를 안 해주고 법안을 개정을 안 해주니까, 허락을 안 해주니까 탄핵시킨 거예요. 심리치료해서. 국민들 전체한테 심리치료한 겁니다. 나쁜 사람 만들고, 구신하는, 예? 정신병자 만들고, 집에, 거기 청와대에서 마약이나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거 뭐 며칠에 한 번씩 맞는다라고 거짓 발표했죠. 그렇게 해서, 예? 마약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자, 마약 환자, 문욱, 어? 그, 지금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최순실 그 동료한테 의지나 하고, 그 사람한테 묻기나 하고, 굿이나 하는 무능력자로 만들고, 예. 자,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 뉴스로 국민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한 명도 구출을 안 하고, 구출을 안 한 거예요. 예. 미국에 배가 지나가다가 아이들 구출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도 경찰청에서 막았어요. 어선들이 구출을 하겠다라는데 또 막았어요. 창문에 다닥다닥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도 유리창 하나 안 깼어요. 그렇게 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예? 그 책임자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국민의 분노를 이용을 해서, 예?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한 걸로 만들어서 국민들 스스로 탄핵을 하게 만든 심리 치료입니다. 예? 예?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예? 자,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죠, 그때. 예. 아이들이 300명이 전부 구조됐다. 예. 구명조끼 입고. 그 대통령은 그렇게 발표한 거 대통령 잘못 아닙니다. 자, 국민들은 뉴스를 봐서 알죠? 저기 구출 안 된 거. 대통령은 뉴스를 안 봅니다. 대통령이 뉴스를 보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됩니까?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보고를 받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대로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다 탈출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새끼가 잘못이에요.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가 왜 아이들이 구출도 안 됐는데 구출됐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심리치료한 거예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교육청. 전국의 대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학원까지 전부 자살방지원으로 협조하라고 해서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철저하게 짜고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 뭐 태블릿 PC니 뭐 삼천조를 은닉하고 있느니 뭐 누구 딸을 낳았느니 이런 루머를 국회의원들이,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뿌렸어요. 전부 거짓이었죠.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예? 왜 여야당이 그랬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대통령한테 계엄령 해야 되는데, 예? 방역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으니까 WHO에서 하달된 건데, 예? 이미 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서 계엄사령관에게 협조하라고 해놨으니 그 사람한테 협조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듯이, 자살방지원들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듯이, 자, 공무원 시켜주겠다, 학생들한테 그러죠. 가산점 주겠다, 시에서 입금시켜주겠다, 돈, 예? 시사업이니까, 국가정책이니까 여러분들 돈 다 받고 하시죠. 예? 나치가 쓰던 방식이에요. 법안 만들어가지고 의사들이 속여서.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속였겠습니까? 이들이 계속 국회의원 하게 해주겠습니다. 예? 자, 다음 대선에 누구누구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응? 예? 자식들 국회의원들 또 뭐 장관들 시켜주겠습니다. 예? 뭐 공무원 계속 해가지고 진급시켜주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해먹으십시오. 안 그러나요? 대정동 사건 안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 짬짬이가 된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안이 2017년도에 개정될 때 예? 여야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세상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국민들이 알면 안 되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면 안 되죠. 다 알게 되면은 예? 어차피 지금 다 알려졌지만 예? 이 짓은 못 하잖아요. 국민들을 방역을 못 하잖아요. 비밀 방역을.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얻은 게 뭡니까? 그 후로 탄핵시키고 그 다음 선거 때 바로 5명의 국회 대선 후보한테 질의를 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예?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 보건복지부, 의사회, 장애인협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학교, 간호사, 의사, 약국, 요양병원, 그들의 가족들 전부 합치면은 800만 표가 됩니다. 협박을 한 거예요. 대선 후보들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될 수가 없어.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고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온 거예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그 후로 개정을 시켜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한민국을 전부 장악을 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이 핸드폰 감시하고 사람들 감시하고 통제하고 응? 이런 것을 밝히면은 바로 공수처가 가서 여러분들 해킹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약 쏘고 여러분들 약 다 맞고 있어요. 지금 제 영상에서 지금 말씀한 공수처에서 뭐 지금 사찰한다 핸드폰 이거 해킹했다 저거 통신사에서 저거 했다라는 사람들요 제가 영상 보잖아요. 이 피해자분들도 제 영상 보기 전에는 이 약품 테러 당하는지 모르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분들도 다 약품 테러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상을 보고 압니다. 제가 무슨 이걸 5년 동안 당해가지고 이걸 다 밝힌 사람인데 딱 보면 알죠. 어느 시점에 무슨 약 맞은 것까지도 압니다. 딱 보면 표정만 봐도 눈 깜빡이는 것만 봐도 예? 다 당하고 있어요. 예? 화학약품 테러, 화학무기죠. 보이지 않게 벽을 뚫고 세상에 외부 치료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화학무기예요.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얘기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줘요. 올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며칠 근래에 세월호 사건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라고 해서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피해자분들 정치계, 언론계, 뭐 단체들에서 난리가 났다. 이 화학무기고 심리치료가 온갖 만행인 거 다 알려져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지 난리가 났다. 지금 이게 나치 법안이다, 나치가 하던 짓이다라고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예? 계엄령이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예? 1년 동안 알려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새로운 상황을 며칠 전부터 알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이 새끼들의 살인귀 새끼들의 정신건강 사이코 센터 새끼들의 심리치료라고 밝혔습니다. 곧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정신건강 쉽게 얘기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공무원들은 그 사실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시켜서 하고 있었지만 설마 이 새끼들이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키고 대통령을 나쁜 사람 만들어서 탄핵까지 시켰을까?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왜 아니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한 짓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게이트키퍼 의원님들, 자살방지 의원님들
아닐까요? 여러분들처럼 딱 입 다물고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이 짓거리를 하는데 이 새끼들이 법안을 그렇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2017년도에 협조하라고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당입니까? 입법부가? 이미 한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거고요. 지들 계속해서 자, 국민 세금 지금 2천조가 3, 4년 만에 후딱 달아났습니다. 공무원들 200만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러죠? 그 공무원들 200만 명 어디 갔냐?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이 8만 명이 안 되는데 2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어디 갔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이 국민 30% 자살방지원들 계속 게이트 키퍼원들 이거 유지하는데 책임자들로 팀장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약 제대로 써야 되니까. 요원들처럼. 여러분들 신났죠? 무슨 요원이 도 됐냐? 예? 이 살인귀 이 새끼들한테 속아가지고 국민들 사륙하고 화학무기 테러범 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키고 아이들 300명까지 수장시킨 새끼들이 이 새끼들입니다. 자, 사법 입원까지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행정입원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2017년도에. 근데 지금 발표를 또 했습니다. 사법 입원까지 실행하겠다라고. 자, 사법부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입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다 죽는 거예요. 악소리도 못하고. 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예? 자, 이 4년 동안 거의 1600종가를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들이 공무원 200만 명 만들고 이 개수자 피우는데 다 국민 세금 다 때려 분 거예요. 예? 그러려고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만든 거고요. 그 돈으로 여러분들 일당 다 지급한 거예요. 공무원들 200만 명 월급 주고요. 각 동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려가지고 잔치들 하고요. 예? 여러분들 약소라 그러면은 일하다가 말고도 나오잖아요. 자다가 말고도. 장사하다가 말고도. 그 국가 경제가 돌아갑니까? 장사하다 말고도 약 써야 되고 공장에서 일해서 이 기계 돌리다 말고도 멈추고 나와서 약 써야 되고 사장이고 직원들까지. 예? 이 피해자들 운전하고 나면은 고속도로에 자살 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을 수천 대가 둘러싸고 약을 쏩니다. 트럭 동네 트럭들 버스들 전부 고속도로에서 버스 트럭들 전부 MOU 맺어가지고 약 쏘고 길 딱 막고 약 쏘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는 국가기관 경제의 기관이에요. 거길 다 틀어막고 그 지랄들 하고 있는데 경제가 돌아간다고요? 각 기업한테 이 짓거리를 시켜가지고 안 하면은 전부 씨발 응? 사찰이나 하고 꼬투리나 잡아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만들고 지들한테 동조 안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런데 경제는 뭘로 돌릴 것이고 빚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공무원 누가 돈 줄 겁니까? 빚으로요? 얼마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더 안 좋아지는데 점점. 정신들 차리십시오. 나라 더 이상 망치지 마십시오. 국민들 그만 해치고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찍을게요. 손 멀쩡하죠? 이쪽 손은 지금 이쪽 손 핸드폰 못 찾게 하고 있으려고 여기 약 뿌려놓은 거 보십시오. 보이시네. 카메라를 내가 지금 잘못 켜가지고. 살인가스를 이렇게 때려 붓고 있어요.
닦으면 계속 닦는 거예요. 머리고 얼굴이고 손이고 핸드폰이고. 아까 핸드폰 보셨잖아요. 또 닦으니까 또 풀리네. 이거 살인가스예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예. 치료해 주셔서 훌륭하십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20만 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사형이라고 가르쳤는데 이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 자, 항상 말씀드렸죠. 다 밝혀질 것이다. 어쩌려고 계속 이러느냐. 전부 정신건강이 사이코패스 나치 새끼들 시다발이 해가지고 전부 사형당하실 거예요? 그럼 법치 주의 거라 여러분들 명단이 다 남아있어요. 자살방지원 여러분들, 긴급 대응팀들. 예? 어쩌자고 끝까지도 이러십니까? 여기 민주주의 국가는요, 국민이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을 좀 그만하셔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법을 알고도 당합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시고. 예,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